그날 나는 부모님의 결혼 50주년을 맞아 제주도의 바닷가 저택을 선물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밀치며 말했다. 너 같은 년이 왜 여기 왔어?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나는 문 밖으로 쫓겨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나는 김민지라.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10년을 바쳐 부사장까지 올랐다.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포기한 채 일만 했다. 부모님을 위해, 동생을 위해. 동생 준호는 늘 약했다. 공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했다. 내가 번 돈으로 유학 보냈고 회사에 취직시켜줬다. 그런데 그 저택을 선물한 날 모든 게 드러났다. 어머니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 너 때문에 준호가 망가졌어. 내가 모든 걸 독차지했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문밖에서 서 있는데 안에서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미안하지만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준호의 메시지가 왔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내가 20년을 바친 가족이 나를 버린 거였다. 왜 나를?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밤새 제주도의 호텔방에서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머니가 울 때 나는 참고 일했다. 민지야,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그 말이 내 인생의 족쇄였다. 이제 그 족쇄가 나를 짓누르는 무기가 됐다. 다음 날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회사로 출근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료들이 물었다. 부모님 선물 어떠셨어요? 나는 웃었다. 좋아하시네. 속으로는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임랭 콩큐독 AI, 토이 기베이. 애넝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동생의 SNS를, 부모님의 통화 기록을, 은행 거래 내역을, 모든 걸. 준호는 내 돈으로 산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유학비, 취업비, 다 내 돈이었다. 그런데 그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다. 내 회사 경쟁사와 연계된 사업. 그걸 알았을 때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언니가 도와준 덕분에 그의 게시물에 적혀 있었다. 도와준 게 아니라 훔친 거지? 부모님은 그 사업에 투자했다. 내 돈으로 산 저택을 담보로. 나는 밤마다 생각했다. 왜 내가 참아야 해? 왜 내가 희생해야 해? 그 생각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사회가, 법이, 도덕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가족을 우선시한다. 한국에서 가족은 신성하다. 하지만 그 신성함이 나를 파괴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음탐. 내 안에서 복수가 싹트고 있었다. 회사에서 준호의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우연인 척가, 준호 형제분이시군요. 그는 웃었다. 나는 그 웃음 뒤를 봤다. 부정직함을. 나는 정보를 모았다. 세금 기록, 계약서. 모든 걸 하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점점 차가워졌다.
너 같은 년 어머니의 말이 반복됐다. 그 말이 나를 바꿨다.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도구가 됐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잠을 잃었다. 식욕도. 하지만 그게 가격이었다. 인내의 가격.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걸 끝내기 위해. 임랭 나 죽음이다. 이제 깨달았다. 나는 매일 출근하며 웃었다. 동료들 앞에서, 클라이언트 앞에서.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내가 낯설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날카로워졌다. 준호의 사업이 성장하는 걸 지켜봤다. 내 회사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베껴서. 혁신적이다, 언론이 칭찬했다. 그 칭찬이 내 가슴을 찔렀다. 왜 알리지 않았냐고? 증거가 부족했다. 아니, 증거는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덮을 수 있었다. 형제간의 공유의 준호가 그렇게 말할 터였다. 부모님은 그걸 믿을 거다. 아니, 이미 믿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에게. 엄마,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했다. 너 때문에 준호가 고생해. 대답이 왔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전화기 너머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 정말 복수할까? 그냥 포기할까? 하지만 포기하면 나는 뭐가 돼? 평생 희생자. 나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준호의 이메일, 통화 기록.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관찰. 그의 파트너와의 대화를 엿들었다. 카페에서 우연인 척 준호 씨, 그 아이디어 어디서 난 거예요? 나는 물었다. 그는 웃었다. 가족 유산이죠. 가족 유산. 그 말이 웃겼다. 내 유산을 훔친 거지? 나는 밤에 생각했다. 복수는 단순하지 않아. 폭발이 아니야. 서서히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 나는 부모님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저택담보대출. 준호 사업 투자. 만약 그 사업이 실패하면? 그 생각이 나를 흥분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사장직.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가족 일 때문에 핑계였다. 실제로 시간을 벌기 위해. 나는 준호의 사업에 접근했다. 투자자 행세로. 익명으로. 그의 약점을 파악했다. 세금 탈루. 작은 거지만 시작이었다. 나는 국세청에 신고했다. 익명으로. 그게 첫걸음이었다. 신고 후 나는 불안했다. 후회. 아니. 오히려 해방감. 하지만 가격이 왔다. 꿈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울고 있었다. 민지야, 왜 그 꿈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약을 먹었다. 잠을 위해.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중독이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준호가 연락 왔다. 언니,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 도와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무슨 일인데? 모르는 척 내 안에서 쾌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그는 내 동생이다. 어렸을 때 내가 보호했던. 이제 내가 파괴자. 나는 만났다.
그를. 카페에서. 준호야, 내가 훔친 거 알아? 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놀랐다. 언니, 오해야 변명했다. 똑똑했다. 증거를 부정했다. 가족이잖아.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가족. 나를 버린 가족? 나는 기다렸다. 그의 사업이 흔들리는 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소문 때문에. 내가 퍼뜨린 소문.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그 과정에서 나는 친구를 잃었다. 나를 의심하는 눈빛들. 하지만 상관없었다. 복수가 우선이었다. 밤마다 독백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반성. 노. 정당화. 그들은 나를 파괴했다. 이제 내가 그들 차례. 감정이 점점 강렬해졌다. 분노가 사랑을 삼켰다.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준호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 조사, 투자자 이탈. 그는 부모님에게 매달렸다. 엄마, 도와줘. 통화 내용이 내 귀에 들어왔다. 어떻게? 내가 설치한 앱이 그의 폰에. 불법. 보어더라인. 하지만 필요했다. 복수를 위해. 어머니가 저택을 팔려 했다. 내 선물인 저택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민지 때문에 어머니가 말했다. 나 때문. 웃겼다. 나는 개입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 그 집에 문제가 있어요. 익명으로. 유령 소문. 한국인 미신을 믿는다. 그게 효과였다. 판매가 지연됐다. 준호가 화났다. 나에게 왔다. 언니, 내가 한 짓이야. 직감했다. 똑똑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눈빛으로 알았다. 전쟁 시작. 내 안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그를 미워하지만 사랑했다. 어렸을 때의 하지만 이제 나는 계획을 가속했다. 그의 파트너를 만났다. 준호가 사기쳤어요. 증거를 보여줬다. 가짜. 아니, 진짜. 내가 만든 증거. 파트너가 배신했다. 사업 해체. 준호가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 스트레스성. 부모님은 울었다. 나에게 전화. 민지야, 와봐. 나는 갔다. 병원에서. 준호의 창백한 얼굴. 언니 그의 속삭임.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한 짓이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준호야, 내가 시작했어. 속으로 말했다. 밖으로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집에 돌아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가격이었다. 내 인성의 가격. 나는 사람이 아니게 됐다. 괴물. 하지만 계속했다. 부모님의 연금을 확인. 준호 사업에 투자한 돈 잃었다. 그들은 가난해졌다. 저택마저. 나는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안 했다. 기다렸다. 그들의 절망을. 어머니가 왔다. 내 집으로. 민지야, 도와줘. 애원했다. 그 눈빛. 어렸을 때의 나. 하지만 나는 말했다. 엄마, 왜 나예요? 차갑게. 그녀는 울었다. 내가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나를 쫓아낸 가족?
그날 밤 생각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더 깊어진다. 내 안의 어둠이. 감정이 더 강해졌다. 분노가 절망으로.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부모님은 저택을 잃었다. 경매로. 준호는 파산 신청.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망가졌다. 정신적으로.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그들의 고통이 내 쾌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고문. 나는 회사에서 성공했다. 사장 됐다. 아이러니. 그들의 실패가 내 성공. 하지만 밤에 악몽. 준호의 얼굴. 어머니의 눈물. 왜? 그 질문이 나를 쫓았다. 준호가 연락 왔다. 언니, 만나자, 카페. 그는 변했다. 야위었다. 내가 한 짓 알아에 말했다. 증거를 보여줬다. 내 익명 신고. 어떻게? 똑똑했다. 추적했다. 나는 인정했다. 그래, 나야 왜. 피곤했다. 숨기는데. 그는 화냈다. 왜? 우리가 뭐 잘못했어? 나는 말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내 인생을 훔쳤어. 대화가 격렬해졌다. 가족이잖아. 그는 소리쳤다. 가족. 나를 연이라고 한 가족? 그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일어났다. 끝났어. 집에 가며 후회가 왔다. 하지만 억눌렀다. 복수는 완성돼야 해. 어머니가 병들었다. 스트레스로. 병원비. 준호가 빌렸다. 나에게. 언니, 제발. 나는 거절했다. 너희 스스로 해결해. 그 가격. 내 양심. 하지만 나는 견뎠다. 스스로 설득. 그들은 자업자득. 사회가 개입했다. 이웃들 소문. 민지가 가족을 버렸어. 나를 비난. 하지만 나는 무시. 내 안에서 고립. 감정이 절정. 분노가 광기. 나는 잃었다. 친구, 신뢰. 하지만 얻었다. 자유. 노. 빈 껍데기. 준호가 반격했다. 내 회사를 고소. 지적재산권 침해. 가짜 증거. 똑똑했다. 그의 마지막 카드. 회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동료들 의심. 나는 싸웠다. 변호사 고용. 증거 조작 밝혀냈다. 하지만 피해. 주가 하락. 내 안에서 공포. 패배할까? 노. 나는 더 세게.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유학 시절 마약. 증거 찾음. 익명 제보. 경찰. 그는 체포됐다. 부모님 충격. 어머니 입원. 심장마비. 나는 병원 갔다. 어머니의 손을 잡음. 엄마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너 때문에 마지막 말. 그 순간 내 세계 무너짐. 복수의 가격. 너무 컸다. 준호 재판. 유죄. 감옥. 나는 이겼다. 하지만 무엇을? 빈집, 빈 마음. 밤마다 독백. 내가 괴물됐어. 하지만 후회. 복잡. 감정 폭발. 절망이 나를 삼킴.
모든 게 끝났다. 준호 감옥. 어머니 사망. 아버지 홀로. 나는 저택 샀다. 다시. 하지만 왜? 집에 앉아 바다봄 바람 소리. 내 아내 공허. 복수는 만족. 노. 파괴. 나는 변했다. 영원히. 이게 정의인가?